안녕하세요. 이동춘입니다. 어릴 적 자랐던 집이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에서 자랐을 때 대가족이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문안 인사드리고 함께 가족이 두레반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학교 다녀와서 골목에 있는 친구들하고 뛰놀면서 자랐던 어릴 때의 그 시간들이 한옥이었고 그 문화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도. 그게 한옥에서 자랐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옥에 있어서의 경치를 빌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조들은 차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냄새와 바람인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흙냄새와 바람이 불 때마다 흙냄새와 나뭇가지에서 나는 그런 향기들을 맡을 때마다 사진으로라도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주제를 경치를 빌리다로 잡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한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한옥에 있는 현판의 글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옥에 가면 집만 보는 게 아니라 글씨도 집중을 해서 봅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라고 할까? 방 안에서 대나무가 있는 공간, 이부자리와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와 또 다른 나무가 있는 공간, 또 창밖에 그림자가 들어오는 공간, 여러 가지로 해서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문을 활짝 열고 찍기도 하지만 문을 반만 열고 찍는 사진을 즐깁니다. 그 이유는 이 문을 활짝 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경치가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문을 닫았을 때 어떤 느낌일지,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문을 활짝 열고 찍는 사진도 있지만 반만 열어놓고 찍기도 합니다. 병산서원의 만대로인데요. 제가 평생 가본 한옥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 동편과 서편에 매화나무가 있는데 한 번도 같이 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병산서원의 병산과 만대로의 조화가 아름다워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한옥에는 수납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납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선반이라고 하지만 실엉이라고 불러요. 선반을 실엉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엉 위에는 손쉽게 손님이 오셨을 때 꺼낼 수 있는 상을 올려놓고 이 집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이 공간은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인데 다른 날짜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건 여름이고 이건 겨울이고 이 사진은 봄입니다. 같은 공간을 오른쪽을 바라보고 왼쪽을 바라보고 찍었던 경치를 빌린 사진이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450년이 넘은 집인데요. 비가 오고 바깥이 개었어요. 바깥이 개어서 이제 통풍을 위해서 문을 열었죠. 근데 바깥에 의도치 않게 물안개가 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옥의 지식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한옥 사진을 찍으면서 한옥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게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한 권으로 된 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선은 훌륭한 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른도 한옥에 대한 책도 이미 8권이나 냈던 어른이라 그분하고 의기투합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옥을 방문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차도 외부 공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방들이 많은데 어디가 안방이고 어디에 안주인이 계셨으며 어디가 사랑방이라서 바깥 주인은 어디에 사셨는지, 집들이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겹방으로 되어 있어서 웃방이 있고 윗방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은 대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안대청인데 대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궁금할 것 같잖아요. 지금 이날은 서해 유성룡 선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인 분들인데 그 어른이 단오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풀을 꽂고 있는데 이 풀이 궁구이라는 풀이에요. 단오날이 되면 청포에 머리를 감기도 했잖아요. 청포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이거는 궁구이를 머리에다 꽂으면 1년 동안 편두통이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떡을 만드는 할머니들인데 머리에다가 이제 궁구이를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옥이 전통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한지에 프린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문경한지의 제작 과정을 제가 사진을 찍게 되었었고 그 문경한지를 제작 과정을 사진을 찍으면서 저기에 프린트를 한다면 그래서 한지 위에다가 사진을 뽑아보니 쉽지가 않았어요. 잉크젯으로 평판으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먼지들이 많아서 노즐이 막히기도 하고 실패를 많이 했는데 전통 한지 위에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고집을 해왔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드디어 찾아서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컬러가 있어서 색감을 다시 조절하고 프린트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요. 아직도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나 저런 대청에 앉아봤어. 나 저런 온돌방에서 자봤어. 어릴 때는 아랫목이 뜨겁고 윗목은 찼는데 겨울에 들어놓으면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문 꼭 닫으라고 했었고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밤에 귀신 소리 난다고 하고 했던 그런 추억들을 기억하며 한옥에다가 그때의 느낌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찍게 됐고 지금도 한옥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동춘 사진전. 경치를 빌리다 한옥의 착영. 고산 병행로. 대구 지역에 있는 오래된 한옥의 노마루에 걸린 편애글이다. 산처럼 덕이 높은 선인을 따르겠다는 속뜻을 품고 있지만 노마루에 올라서면 가까이 둥근 잎에 화초 뒤로 푸른 대숲이 사방을 감싸고 앉으면 대숲과 설숲 넘어 저 멀리 능선 첩첩한 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높은 산이 이 마루까지 다니러 오는 것이다. 집의 창과 문을 액자처럼 활용하여 밖의 경치를 감상하는 이것이 한옥 건축 미학의 절정으로 꼽히는 착영이다. 착영은 경치를 빌린다는 의미이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서 즐기는 것이다. 하루낮 밤때에 따라 다르고 사계절에 따라 바뀌는 이 경치는 한옥이 제 안에 걸어둔 살아있는 풍경화다. 사진가 이동춘이 한옥이 품고 있는 이 풍경화들만을 쫓아서 한옥의 착영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펄펄 눈발이 날리는 광산김씨 예안파종가의 사랑채, 낀 창호지를 바른 문 한쪽에서 푸른 그늘을 들이운 설월당 앞 느티나무, 배롱나무꽃으로 진분홍 물이 든 병산서원에 들어 10개 문, 소박한 정취에서부터 빼어난 절경까지 우리나라 곳곳의 오래된 고택들의 착영 40여 점을 선별하였다. 이동춘은 오랫동안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고택과 종가, 서원 등 우리 문화의 옛 원형을 기록해오다 2010년 올해 묵은 오늘 한옥을 발표하면서 단박에 한옥사진가라는 수식을 얻었다. 2020년에 15년간 안동 고택 107곳을 방문해 찍은 사진 200여 점이 담긴 책 고택 문화유산 안동으로 2021년 전시와 책으로 선보인 한옥보다 일따로 다시금 자신의 수식을 공고히 했다. 디자인하우스 사진부에서 일했던 이력대로
스트레이트 사진임에도 자연과 고택을 마치 거대한 자연광 스튜디오에 옮겨서 촬영한 듯 빼어난 연출력과 구성을 보여준다. 국내 전시회에도 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원의 초청으로 미국 독일 베를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에서 사진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시인이자 사회학자인 김영목은 이동춘은 사진작가지만 과거의 현대성, 또 현대 속의 과거성을 인간을 위한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이미지 문화 인류학자이기도 하다. 고 상찬했다. 특히 이번 전시작들은 국가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김삼식 장인이 직접 만든 문경한지에 옮겨져 더욱 우려나다. 루브르 박물관 복원지로 사용되는 문경한지 중에서도 이동춘의 사진에 특별히 맞춘 맞춤한지가 차경을 담아낸다. 동춘, 동력동의 봄춘자니 동쪽의 봄이라는 뜻이다. 이름 뒤에 한옥 공간의 이름을 더해서 동춘원 동춘로 동춘전이라 불러도 될 것 같은 뜻이 어여쁘고도 드문 이름이다. 오직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한옥을 찍어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진가에게 참으로 맞춤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